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아파치 헬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국회에 내년도 예산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방 분야에 있어서 아파치 헬기 예산이 모두 빠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졌죠. 여기 조선일보 11월 18일 기사에 나온 것처럼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예산 154억 원이 영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제목에서도 좀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아파치 헬기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두 번째죠. 그래서 이미 36대 가지고 있고 추가로 36대 더 공격 헬기를 도입하겠다. 아파치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두 번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모순이 있다. 고기가 갸웃거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못 됐어요, 내년에. 그러면 지금 도입 사업을 시작을 못하게 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기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치 헬기의 생산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이번에 시작을 못하면은 이 건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좀 갈무리를 해서 왜 이렇게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 중에 국회에서 이야기한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의 예산이 없어진 이유입니다. 빨간 줄을 그어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 대해서는 항공작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각각 36대, 48대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획득 필요성이 적다. 라고 하고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 다른 이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아파치 헬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약간 신드롬을 형성할 만큼 무적 헬기, 뭐 적 탱크를 수십 대를 뭐 한꺼번에 뭐 한 편대가 출격하며 없애버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라고 대표적인 강력한 무기로서 언급이 많이 되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무산되고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아파치 추가 도입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설이랄까 왜 그랬을까 라는 기사나 동영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게 격차가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말은 그 인식의 차이만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다뤘던 동영상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은 보면은 금년 3월 달에 3월 말에 134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정을 해요. 대형 공기 헬기 2차 사업을 하겠다라고 2028년까지. 금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첫 예산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3조 1,700억 원이 추산이 됐어요. 그러면 36기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1차 때 528억 원이었거든요. 한 기당. 근데 이번에는 881억 원이라고 881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것도 뭐 아파치라는 전제하에서 헬기 한 대를 881억 원을 주고 들여오는 건데 물가 인상 등 약간 석연찮은 설명이 있었죠. 뭐 구체적이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안이 있었고 이게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국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거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소요 제기한 것은 당연히 육군에서 했겠죠. 그래서 합참에서 결정하고 그다음 국방부 차원, 그다음 내년 예산 편성해서 국회로 간 건데 국회에서 이제 잘 안 풀린 것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치라는 AH-64E라는 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보잉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 보면은 미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아주 급하게 아주 강한 그 동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차세대 기동 헬기라고 하고 30년까지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9년 남은 동안 지금 이제 시제기가 나와서 이제 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차세대 기동 헬기 기본형입니다. UH-60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 것은 아마 파생형은 당연히 공격 헬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 대형 헬기, 그 다음 뭐 스카우트 헬기, 뭐 초 대형 헬기 이런 식으로 또 가지치기가 나올 것 같아. 이런 플랫폼으로 동축 반전에 뒤에 푸시로트가 있는 것. 자, 그럼 미국이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예. 업체는 사실 끌려오는 입장이에요. 미국의 업체는. 왜냐하면 이렇게 통합이 돼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미군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최근에 이제 전쟁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것이 미군이지 않습니까? 헬기의 손실이 제법 많았죠. 스켈론은 이겁니다. 기존 헬기의 수직 이착륙, 하늘에서 호버링 하는 능력 상당히 좋다. 그렇지만 현재의 기동력, 속도와 항속 거리로는 불편하다. 생존성도 보장이 안 되고 미래 작전 환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자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최고 속도는 500km 시속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전 반경 같은 것도 50% 이상 넓어질 걸로 보여요. UH-60 대비. 그래서 이걸로 전부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플랫폼도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획득이나 운용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F-35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헬기들의 수명이 이제 이때까지만 생산하자. 그 다음부터는 신형 헬기로 간다. 이게 이렇게 뭐랄까 생산 중단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UH-60 그리고 AH-64 아파치 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6년에 생산이 중단돼요. 그 운용은 48년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26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은 50에서 60대 정도를 추가로 아마 도입할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28년까지 도입이라고 돼 있었는데 원래 계획에 그러면 26년 생산 중단 마지막 분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UH-60 같은 경우도 보잉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산 라인을 이미 폴란드로 옮겼죠. 미국에서는 UH-60이 끝난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UH-60의 수요가 많다. 그래서 생산 기지를 옮겨서 단가를 낮춰서 생산하자. 그렇게 해서 UH-60은 수명을 연장하고 있죠. 해외 시장에서.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AH-64 아파치 헬기를 대한항공은 우리한테 면허 생산하라고 제안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으로 봐서는 이제 틀어버리는 거죠. 생산 라인이 없어지는 건데 수요가 있다면 특히 한국 같은 데서 고려를 하고 있다니까 그냥 가져가서 생산해라. 기술도 좀 가져가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48년까지만 미국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헬기가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20년대 말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2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부품 공급 같은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명이 전투 공격 헬기 수명이 정확하게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명의 일정 부분이 중반 이하의 일정 부분이 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계약의 협상에서 감안이 된다면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5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의 모순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격 헬기의 힘은 무장에서 나오죠. 이것도 제가 다뤘던 동영상인데 지금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단종을 이제 몇 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장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기존 무장으로 갑니다. 새로운 무장을 시도했었죠. 스파이크 NLOS 같은 거. 즉 헬기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NLOS의 특징이거든요. Non-line of sight죠. 반대 방향, 숨어서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을 채택했죠. 그러면서 헬파이어는 뒤지는 미사일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치 헬파이어를 극강의 무기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극강은 스파이크의 NLOS입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NLOS를 이제 뭐 굳이 NLOS는 아니더라도 스파이크 미사일의 유형은 다 그렇습니다. 사정거리 차이가 좀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그 스파이크 미사일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 청검은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스펙상으로 세대상으로는 헬파이어보다 훨씬 우수한 모델이고
헬기에 공격하는 헬기의 생존성을 훨씬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미국도 보잉도 아파치에다가 스파이크 미사일을 장착하는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산 이쪽 사면에서 산 저쪽 사면에 있는 것을 제3자의 유도를 받아서 공격하는 그런 것도 공개도 됐었어요. 그렇지만 4세대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까지 끝이었습니다. 예.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청검 미사일이 나올 텐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아파치에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을 하면 되겠지만 그 비용 자체도 비쌀 뿐더러 미국 비행기에 우리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을 때 그 논의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죠. 이게 또 다른 모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자마자 미사일이 이전 세대 미사일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육군에서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청검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앞으로 이걸 몇십 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무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아파치 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것을 통합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곧 단종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극성은 띄지 않을 것이다.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도 스파이크랑 같아요. 시도를 했어요. 보잉에서. 예. 시험 비행도 하고 뭐 실전에서 좀 써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보잉이 아파치 헬기의 수명을 연장해서 더 미 육군이 더 사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래 시도했던 것인데 지금은 생산 중단 26년으로 바뀌고 그다음 차세대 기동 헬기가 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아파치는 현재 모습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가격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 걸 피하려고 미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유무인 복합체계 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을 갈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H-64를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같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 체계들, 무인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세상 어디보다 빨리 무인 체계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거를 같은 겁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이랑 우리가 청검 미사일 아파치에 연동하려면 쉽지 않겠죠.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유무인 복합체계에는 통합이란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거의 새로운 개발에 가까울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공군이 F-22 랩터 그리고 F-35의 라이트닝에 지금 머리가 아픈 것이 그런 부분이죠. 확장성이 떨어지는 부분. 아파치 그런데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체계하고 연동이 된다 잘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LAH나 상륙용 공격 헬기, 차세대 기동 헬기 30년대만 가면은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가 실용화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아파치 헬기는 예정대로 구입을 했다면 28년부터 구입이 되는 거니까 구입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벌써 이전 세대 뒷방 노인 센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국산 헬기보다도 운용성이 떨어지니까요. 비용은 더 비싸고. 그렇지만 아직 들어온 지는 몇 년밖에 안 된 새 비행기고 새 헬기고 그런 게 또 큰 모순이었죠. 그래서 이걸 도입한다는 거 3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 제가 그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뒤에 그림은 왼쪽에 숨어 있는 모기가 무인기하고 협업을 통해서 적을 탐지해서 본인은 안전한 곳에서 저기서 이제 미사일도 발사를 하겠죠. 저기서는 헬파이어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렇지만은 스파이크 미사일이나 우리 청검 미사일은 가능합니다. 저 상태로 숨은 상태에서 발사가 가능하고 적을 타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군이 그다음에 AH-64를 원했던 이유는 제가 봐서 육군은 공군 같은데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근접 지원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그런 욕구에서 출발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전력들이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을 했어요. 돌아보면 놀랄 정도로 5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할 전력들이 지금 다 전력화 됐거든요. 얘가 위에 보여드리는 게 군단급 무인기. 아마 2021년 개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밑에 거는 중고도 전략 무인기. 이것도 같은 해, 21년에. 이런 게 진짜 우리가 감추고 싶은 무기입니다. 소문을 안 냈거든요. 전혀. 그래서 이 무인기들은 당연히 무장 장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군단급에서 운용해요. 예, 보셨죠? 해외 전쟁터. 예, 여기서 무인으로 날아다니면서 적을 타격합니다. 예, 공격 헬기의 상당 부분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이들 무인기가 가져갈 거예요. 군단급 그리고 전략 무인기도 밑에 보이죠? 무장량들이 밑에 중고도 전략 무인기가 훨씬 큽니다. 사실 무장량도 더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찰기죠. 예. 그래서 육군의 소속이에요. 육군 군단 소속이고 지작사 소속이잖아요. 전략 무인기 같은 경우는 공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들이 생긴 거예요. 육군이 아파치 헬기만 가지고 공격 헬기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실전 배치됐잖아요. 개발이 완료됐잖아요. 작년에. 그 외에 보면은 위에 거는 카이 홍보 영상에서 나온 것인데 자기 사단급 무인기 후보예요. 카이도 후보가 있고 뭐 LG도 후보가 있고 하나도 후보가 있고 12개 경쟁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틸트로트로 돼 있죠. 예. 지금도 사단급 무인기가 있는데 그걸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걸로 곧. 그럼 밑에 보이는 거는 여단급이에요. 여단급 무인기인데 헬기 형식이죠. 최대 이륙 중량이 200kg이에요. 이거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지금 2021, 2023년도까지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 임무 중량이 60kg예요. 원한다면 무장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운용 고도가 3.6km 이상이에요. 맨페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최대 고도를 넘어서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속도도 160km, 운용 시간도 무게를 달고도 6시간 정도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하죠. 예, 즉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위에 4단급 무인기들은 이 밑에 여단급 무인기 ROC보다 훨씬 더 높은 ROC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무장 능력, 운용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웬만한 공격 헬기급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대대급에도 또 다른 종류의 드론들이 들어가죠. 물론 뭐 대공 미사일을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전력들이 육군에 다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DD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 복합 전투 회전익기예요. 상당히 대형 기체예요. 엔진도 1250마력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순신급 구축함 개량형의 무인기를 탑재하기로 했다라는 방추위 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히는 헬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덕티드 팬이라고 해서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뒤에는 푸시로터가 밀고 작고 기동력은 더 좋은 아마 이런 게 향후 LAH나 상륙 기동 헬기 또는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들이 나오면은 앞에 유무인 복합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헬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체도 충분히 크고 엔진 출력도 좋거든요. 무장을 충분히 장착합니다. 날개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에 통합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마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비용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카이 헬기죠. 네, 나오는 거.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보잉 코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했던 이 상황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뜯어 없애버려야 될 아파치 헬기 생산 라인을 한국이 마침 몇십 대를 한다 하니 수량도 좀 늘려서 그쪽으로 옮겨서 면허 생산을 하게 하고 본인들 로얄티를 좀 받자. 그래서 아파치 헬기 수명을 더 연장하자. 본인들 입장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UH육공도 그렇게 했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미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지금도 보잉이 유력한 주자가 되겠죠. 거기에 그럼 차세대 기동 헬기가 나오면은 다시 그것을 한국에 제안해서 또 팔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무장 체계도 팔고 또 나오는 파생 공격기가 지금도 또 개발 중이죠. 여기서 파생된 차세대 기동 헬기에서 파생된 공격 헬기가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로서 또 한국에 제안해서 아파치를 또 대체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보잉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하고 여태 우리가 고급 항공 무기에는 그런 식으로 패턴을 쫓아왔죠. 그러다 업그레이드 하다가 그 다음 세대 무기가 나오면 또 그걸 사주고 또 업그레이드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대응을 좀 달리 했죠. 우리가 직접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 목표해도 30년대다. 30년대 초다. 즉 미국과 같이 내겠다는 겁니다. 예.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군용 헬기에서만 사용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점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항속거리가 길어지는데
민간 헬기에도 민수용 헬기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거기에 우리는 올라타겠다는 겁니다. 같이. 그게 이제 뭐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제는 선도자 모드로 우리 모드를 바꿀 것이다. 예, 기어를 바꿔 넣었습니다. 이미.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고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온하고 LAH 개발하면서 우리 취득한 모든 것을 짜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지금 한 마당이거든요. 한 마당이면은 여기서 우리도 파생된 기동 헬기가 나온 다음에 파생된 공격 헬기가 나올 거예요. 곧바로. 그럼 그 공격 헬기는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무인기는 그 전에 실용화될 거니까 지금. 회전식 무인기가. 그러면 나오면 바로 조합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상륙 공격 헬기하고 해병대 LAH에 그거를 시범 적용해서 이미 가동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차세대 기동 헬기 기반 공격 헬기가 나오면 바로 올라타는 겁니다. 30대 중반쯤에. 예. 그런데 우리가 아파치 도입 사업을 그대로 갔더라면 도입한 지 5,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아파치 헬기는 서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할 수가 없고 유무인 체계가 복합 체계가 운용되면서 나오는 작전의 효율성 그리고 생존성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늙어버리는 겁니다. 들어온 지 5, 6년밖에 안 된 새 헬기가. 그런 모순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기동 헬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아파치 헬기의 도입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장 같은 걸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가 이쪽으로 배팅을 했잖아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예. 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2022년에 시작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이 살아나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예산이 0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이라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미국 생산 라인이 닫히는 시간이 2026년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열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보잉이. 그 사람들은 차세대 기동 헬기를 또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몇 년 뒤에 지금도 이런 질곡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우리가 생산 라인 기술 이전 받아서 하겠다. 그건 더더욱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아파치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은 끝이 났다 여기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전력의 공백은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우리를 도와줄 건 아니고 그 외 다른 무인기 전력과 그 외 다른 헬기 전력, 유무인 협업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거의 헬기에서도 최초 도입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은 KF-21이라도 돼서 우리가 그쪽에 선두주자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하고 KF-21이 시장에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6세대로 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 눈치만 보고 또 유럽은 미국과 러시아 눈치만 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갈 그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이고 그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도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틈을 우리가 지금 노리는 겁니다. KF-21도 그렇고 기동 헬기도 그렇고 유무인 복합 체계도 그렇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3조 원이나 들여서 도입하려는 아파치 헬기는 진짜 동떨어진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그 와중에 육군 좀 섭섭했겠죠. 그래서 고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K-21 보병 전투차 120여 대 추가 양산을 하고 K2 전차가 최대 물량으로 뭐 180여 대를 더 생산하기로 한다. 4차 물량을. 이게 뭐 합동 참모본부 차원에서 의견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국방부 차원의 결정도 아니고 물론 이것도 국방부 차원의 방추위를 거쳐서 국방부 장관이 오케이 하고 그다음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만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육군이 강력하게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아파치 헬기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다른 선택으로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조 원이라는 돈을 아파치 헬기 썼으면 물론 그 전력은 지금 다른 상황으로 다 보존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육군의 항공 전력, 육군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근접 항공 지원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돈을 쓰게 되면 이 돈은 다 우리 방산업체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K2 전차도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K21 다음에 우리가 보병 전투차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그래서 180대 K2 탱크를 전차를 100억이라고 보고 K21 보병전 투장갑차를 50억이라고 봤을 때 대당 합이 2조 4천억이에요. 아까 이제 3조 1,700억이었죠. 여기다가 투하 양산까지 합쳐지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육군의 아쉬움을 달래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물은 이제 저렇게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제7기동군단의 3개 기동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장비들은 거의 전체로 다 K2 전차와 K21 장갑차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민간인이 보기에도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아파치 헬기 도입은 조금 모순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린 것은 육군이 강력하게 운했고 육군의 아쉬움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그 공을 그래서 이 아쉬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한 방식을 선택했다. 그 책임은 결국은 국회가 안았다. 아파치 헬기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역할은 결국은 국회가 맡았다. 내부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민간인이 저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큰 흐름을 봤을 때. 그렇지만 그만큼 육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파치 헬기.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